예, 안녕하세요. 산일본지 부북 리뷰입니다. 오늘은 부의 나침판 4년 만에 100억 재산가 나눔 부자 김영일 지음. 그래서 이 책을 그 나눔 부자 그렇게 내 손가락은 휴지통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다음에 피처링 흑수저 출신 요 제목으로 이 책을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그래서 제목이 나는 부자. 그렇게 내 손가락은 휴지통으로 들어가 버렸다. 피처링 흑수저 출신. 요 제목으로 오늘 꼭지를 다뤄볼까 합니다. 저는 이제 부부 짱이고요. 그 책 제목 부의 나침판이고 나는 부자 김영일 지음. 나는 부자 이제 뭐 카페 이런데 닉네임인 것 같아요. 요새 트렌드다. 요새는 카페 활동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을 많이 쓰고 그다음에 성한당 출판사고 2018년 9월 14일 1세 인쇄 그 다음에 2018년 9월 20일 발행 이렇게 돼 써놨는데 제가 근데 최근이죠. 최근 한 달쯤 전쯤 그렇다. 그 다음에 오늘 제목이고 오늘 꼭지에서 나눌 이제 그 마디 그렇게 내 손가락은 휴지통으로 들어가 버렸다. 요거 하나 하고 하락론자들은 참 나쁜 사람들. 요거 하나 하고 불로소득은 없다. 요거 하나 하고 내 부동산 투자는 오답투자된다. 그래서 저자의 스토리 위주, 그 다음에 저자가 책을 집필하게 된 동기 위주로 오늘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이번 꼭지에서. 그래서 내용을 보겠습니다. 책은 전반적으로 부여 나침반 이렇게 돼 있지만은 일반적인 뭐 사업, 뭐 기요사키 같은 경우에는 뭐 사업도 하라 그러면서 사업은 뭐 팀플레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팀 그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부동산 외적인 얘기도 많이 합니다. 기요사키가 부자가 되기 위한 그런 거지 부동산에 꼭 멈춰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부의 나침반은 뭐냐면은 부동산 이야기만 거의 있다고 보시면 돼요. 부동산 이야기만 거의 부동산 이야기만 있고 다른 뭐 사업 이런 이야기는 별로 없어요. 아예 없다. 그래서 부의 나침반이라기보다는 뭐 부동산 부의 뭐 이런 거예요. 부동산 부의 나침반. 네, 고백하건대 내 손가락은 그렇게 내 손가락은 휴지통으로 들어가 버렸다. 요 말이고 요 내용을 이제 볼게요. 고백하건대 필자는 가란히 지긋지긋하게 싫었다. 어려운 가정 환경 탓에 14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손가락 하나를 잃었고 그러니까 중1 정도의 손가락 하나를 잃으셨대요. 작두에 잘리셨대요. 그 다음 해 장수군에서 사시다가 거기서 이제 잘리셨고 그 다음에 그 다음 해에 대구로 이제 가셨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저자 얘기 들어보면은 대구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대구에서 뭐 활동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부모님은 아들의 손가락을 다시 붙이지 못했다는 자책감을 안고 살아야 했다. 그 다음에 평생 없이 살던 놈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저 절약, 짠돌이집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 짠돌이 뭐 카페가 있나봐요. 인터넷 카페. 거기서 사람들이랑 함께 뭐 힘을 합쳐가지고 책도 쓰시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책 이후에 이 책은 이제 자신 이름으로만 단독으로 이렇게 나온 거라서 뭐 감회가 남다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은 돈을 벌기 위해 안 해본 일이 없었다. 남들이 손가락질하는 채권 관리 및 추심은 물론 안경테 도매, 주식, 펀드, 경매 등 돈 드는 일이라면 어떤 분야든 마다하지 않았다. 저자 이제 경매 얘기를 좀 하세요. 경매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게 효율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 그래서 좀 비판적으로 보십니다. 저자는 경매를. 그리고 또 이제 저자가 이제 원룸을 또 얘기를 하세요. 원룸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것도 비판적으로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그때 뭐 대인 기피증 뭐 생길 정도 뭐 그런 식이었다. 그래서 원룸 이야기도 많이 비판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좀 오답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답 투성이가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래서 흑수저 삶을 살았던 까닭일까? 필자의 지인들 모두 나로 인해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내 삶의 가치가 풍족해질 것이라는 다소 건방진 생각에 이 책의 집필을 결심을 했다.
그래서 흑수저 출신이다 저자는. 그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좀 도움이 되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흑수저 출신이니까 좀 더 와닿을 수가 있죠. 와닿을 수가 있다. 필자는 중학교 2학년 때, 여기 이제 사고 당하는 이야기인데 스토리니까요. 10여 년을 살아온 전라북도 장수군에서 대구광역시로 이사를 떠났다. 그러니까 중2 때 이제 대구로 가신 거예요. 손가락이 절단된 것은 이사하기 1년 전, 그러니까 중1 때인 거죠. 중학교 1학년 때 부모님이 일을 도와주던 중 작두 이렇게 써놓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 사고를 당했다. 그래서 그 장수에 있는 그 병원에 가는데 거기 갈 때도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병원에 차도 뭐 별로 없고 당시에. 그래서 얻어 타서 가까스로 갔는데 거기서 이제 의사 선생님이 이제 장수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선 수술을 할 수 없으니 전주에 가서 봉합 수술을 하거나 아니면 그대로 그냥 꿰매서 지혈이라도 합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어머니가 이제 머뭇거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자가 어떻게 뭐라고 설명해야 되나? 전주까지 물리적 거리가 생각보다 큰 수술 비용. 그러니까 전주가 좀 거리가 되고 그러면은 좀 계산이 안 맞다. 피가 뭐 좀 더 많이 나서 안 좋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어머니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또 큰 수술 비용 거기 가면 또 이제 돈 많이 드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에 있어서 이제 고민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 문제도 있고 뭐 거리 문제도 있고 그래서 당장 주머니 속 꼬깃꼬깃한 지폐 액수 등 부모님으로서의 책임과 현실적인 경제사정 사이에 깊은 갈등을 했을 터다. 그래서 결국 전주로 가서 봉합수술을 못하고 못했다라는 거죠. 결국 어머니는 고개를 푹 숙이며 지혈이라도 잘 부탁한다는 말을 꺼냈다. 그렇게 내 손가락은 휴지통으로 들어가 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저자는 이제 어머니도 원망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뭐 아픈 이야기죠. 그렇지만 뭐 당당하게 손가락도 이제 사진에 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검진대 끝에 있잖아요. 손톱 있는 마디 정도가 이제 그러니까 안 보인다.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안 해본 일 없이 열심히 하다가 부동산 투자에 뛰어들어서 뭐 4년 만에 1억에서 100억 이렇게 써있잖아요. 1억에서 100억이라고 써있거든요. 그렇게 뭐 버셨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보고 하락론자들은 참 나쁜 사람들. 그래서 이 저자는 흑수저 출신이고 그 다음에 손가락 마디가 하나 없으시고 이제 스토리가 있고 그래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락론자들은 참 나쁜 사람들이다. 물론 그들 나름대로 논리는 있겠지만은 객관적으로 잘못된 근거에 기댄 하락론자들의 일방적이고 허무맹랑한 주장으로 인해 아직도 이 땅의 인구 절반이 내 집 마련을 망설이고 고통받고 있다. 그래서 하락론자들이 주장을 하도 많이 세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집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흑수저 출신 분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세게 비판을 합니다. 지금 수위가 제가 읽어본 것 중에 가장 센 것 같아요. 그들은 잠깐 일어난 아파트 가격 조정 그래프를 들이밀며 서민들의 불안감을 부추기면서 자신이 쓴 책과 강의를 팔아먹고 착실하게 부를 쌓아나가고 있다. 그래서 그 부동산 폭락 하락론자 그 사람들 욕을 하고 있죠. 기본적인 취지에는 동감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물가가 오르니까 부동산이 오르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저희 부국리뷰에서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 부분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가가 계속 오른다. 사람들은 인구가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인구가 준다. 인구가 사람인의 입구입니다. 그러면 인구가 줄면은 과연 그 새우깡 가격이 떨어질까요? 인구가 줄면은 오리온 카라멜 가격이 나중에 떨어질까요? 근데 왜 그거는 안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 많을 거예요.
아닐 것 같은데 이거 떨어져도 그건 아닐 것 같은데 그러면은 왜 부동산은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중요한 거는 물가가 그냥 오른다 그게 중요한 거지 그런 부분 둘 중에 하다. 그들이 진정으로 하락론을 믿고 있는지 알 수 없지만은 적어도 지금까지 그들이 틀린 주장 탓에 수많은 이들이 기회를 빼앗겼음을 명심해야 한다. 그러면서 뭐 일갈하십니다. 정녕 아직도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가? 부끄러운 줄 알라. 이렇게 그래서 써놔야 돼. 부동산이 물가 있죠. 물가. 부동산이 오르는 게 아니라요. 집값이라고 해요. 집값이 오르는 게 아니라 물가가 오르는 거예요. 집값이 아니라 물가가 오르니까 집값이 오르는 거예요. 다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 오르는 거다. 이거를 얘기를 안 하고 맨날 조금 뭐 하라면 맨날 하락한다. 근데 사람들이 그걸 이제 듣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뭐 폭락한다. 뭐 액티브하고 뭐 액션 영화 같잖아요. 훅 떨어졌다가 훅 올랐다가 막 그런 거. 그렇지만은 그런 건 아니다. 그리고 그런 거에 정신이 팔려서 기회를 놓치고 있다. 이렇게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분 저자도 지금 흑수저 출신이잖아요. 그 어떤 그 기회가 있다. 그래서 뭔가 있나 보네 이렇게 봐야지. 무조건 아니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부동산 투자 무조건 아니야. 뭐 무조건 하락할 거야. 폭락할 거야.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기회가 날아갈 수가 있다. 그다음에 불로소득은 없다. 이제 필자는 그러면서 세상에 불로소득은 없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쓰셨어요. 시쳇말로 날로 돈 번 것 같은 기업인이나 투자자 역시 수많은 리스크를 안고 사업 및 투자를 한다. 리스크를 안는다는 거예요. 그 리스크 없이는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게 리스크라기보다는 알면 알수록 리스크가 아닌 거죠. 거의 이제 확실하다고 이제 판단이 서는 거죠. 하지만 일반적인 사람들한테는 그 리스크로 보이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전세가 이제 반 살고 그다음에 자가가 반이라고 해봐요. 그러면은 집값이 하락한다에 이제 전세 사시는 분들은 베팅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집을 사시는 분은 오른다에 베팅을 하시는 거다. 이렇게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은 객관적으로는 50대 50이에요. 부동산 오를 확률 50, 내릴 확률 50. 하지만 이런 투자자들 더 공부하고 책 많이 읽고 이런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오를 확률이 100%예요. 100%.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건 리스크가 아닌 거예요. 어떻게 그 100%야?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연구를 하다 보니까 결론이 그렇게 나는 거예요. 계속 물가를 상승시켜야지 경제가 굴러간다. 확실하게 이해를, 그걸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은 그렇게 결론이 납니다. 이렇게 결론이 나요. 그래서 리스크라는 게 전체적인 입장에서는 리스크지만 그들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아닌 거예요. 그들이 여유로운 현재는 언제든 자신의 자본이 사라질 수 있다는 리스크를 감수하고 사업과 투자를 한 결과다. 물론 잘못된 기업 운영과 투자로 인해 쪽박 이렇게 실패하는 거죠. 역시 오롯이 본인의 몫인 만큼 어느 누구라도 이들이 벌어들이는 수익을 불로소득이라고 평가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래서 불로소득이라는 말에 원래는 가치 중립적인 용어일 수가 있어요. 근데 요거에 대한 어떤 그 노동이다. 요거에 대한 그 가치 때문에 그게 없다라는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사회주의적인 거죠. 자본주의 자체가 어느 아이디어가 있으면 거기에 자본을 꽂는 거예요. 연료 탱크를 꽂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아이디어가 발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자본주의가 아이디어주의입니다. 아이디어주의.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이상적인 사회는 어떤 사람이 아이디어를 개발을 했어요. 이상적인 자본주의 사회는 누구라도 아이디어를 개발을 해요. 그러면 요거 좋은 아이디어야. 그러면은 그게 사회 전체에 퍼져요. 그러면서 사회에서 자본을 이렇게 투자를 해요. 나 얼마 보탤게, 나 얼마 보탤게. 그러니까 정치인 펀드 모금하는 것처럼 그게 꽂혀요. 결합을 딱 해요. 그게 발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상적인 자본, 그게 순식간에 누구나 다 이게 이상적인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는 아이디어 사회예요. 아이디어 사회. 기본적으로 아이디어인 거예요. 아이디어. 정치인이 뭐 얘기하는 바가 있어요. 그거 나 동감해. 사람들이 쭉 모여서 돈 투자해줘서 이 사람이 정치 활동할 수 있게 쭉 밀어주자.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본주의 자체가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노동이라 이거랑은 좀 이제 거리가 있는 거예요. 이 노동 자체도 중요하지만은 중요한 거는 아이디어라는 거예요. 길거리에 보시면 아스팔트 이런 거, 콘크리트, 철근 이런 거. 우리 살고 있는 콘크리트, 철근 그게 어떻게 돼 있냐? 콘크리트랑 철근이랑 비율이 같다라는 거예요. 신기하죠? 어떤 사람 그 아이디어를 해가지고 그걸로 집 지으면 튼튼할 것 같아. 그래서 그 결합이 돼서 쭉 퍼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그 콘크리트 안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뭐 문학적 내지 뭐 그런 얘기로 뭐 콘크리트 속에 갇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만큼 튼튼하다는 거예요. 그게 그 누가 그런 아이디어를 이제 발견한 거고 연구하다가 발견한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지으면 되겠다. 그리고 이렇게 지으면 더 빨리 짓겠다. 이게 다 이제 연구가 된 거예요. 그 아이디어. 그 아이디어에 자본이 결합을 해서 사회가 발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이디어예요. 아이디어. 그래서 불로소득보다 아이디어가 이제 중요하다. 안 된다. 특히 자신의 손에 쥔 돈을 과감하게 투자하기 싫은 대다수의 직장인들이나 돈을 잃기 싫어해요. 돈을 잃기 싫어하기 때문에 리스크를 감당하기 싫은 겁니다. 이것도 반복하는 거겠지만은 두 배. 손실 회피 심리가 2배. 그러니까 100만 원 따면은 100만 원만큼 기뻐요. 근데 100만 원 잃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100. 100만 원만큼 슬픈 게 아니라 마이너스 200이 됩니다. 그 연구 결과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를 짊어지기 싫어하고 투자 안 한다. 언제 집값이 떨어질지 몰라 내 집 마련을 하지 않고 전월세를 전제하는 사람들은 기업인과 투자자에 대한 비판을 자제를 해야 한다. 왜? 자신의 선택으로 리스크를 피했으므로 적은 수입 역시 스스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 아이디어에 대한 어떤 추구, 집중, 그게 필요합니다. 아이디어에 대한 집중. 그럼 그 아이디어를 어떻게 해야지 얻을 수 있냐? 사람들이 뭘 필요로 하나 그걸 관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관찰, 숙고. 그래서 그 뭐 창의성이라고 하는 게 다른 사람을 위해 도자기를 빚어주는 게 창의성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도자기 같은 걸 빚어주는 거. 그런 사람들이 부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부자, 악덕업자 이런 식으로 연쇄반응이 머리에서 일어난다. 그렇기보다는 부자, 남들을 위해서 뭘 더 만들었던 사람, 아이디어가 좀 더 있던 사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자기가 그쪽 편에 서야지 돈이 되죠. 자기가 싫어하는데 어떻게 그쪽이 됩니까? 자기가 싫어하는데 자기가 자기 그걸 옹호를 못하는데. 반면 자신이 손해를 볼 수 있다는 두려움을 떨쳐내고 과감히 베팅한 기업과 투자가의 선택은 오히려 큰 박수를 받아 마땅하다. 그래서 박수를 쳐야 된다. 이런 얘기겠습니다. 불로소득은 없다. 그 사람도 다 리스크를 짊어지기 때문에 얘기고. 그 다음에 내 부동산 투자는 오답투성이었다. 이 저자는 자신의 이제 좀 오답 얘기도 많이 해요. 아까 얘기했던 원룸 얘기. 원룸에서 엄청 고생을 하셨대요. 원룸에서 이제 꼭대기층에 사시면서 직접 꼭대기층에 사시면서 내놓기도 하고 했는데 막 서로 싸움도 나고 경찰도 뭐 오고 시끄럽다고 하고 고양이가 뭐 반찬통 막 해집어 놓고 그래서 뭐 원형 탈모증이 올 정도였다 이렇게 고생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팁으로 원룸 하시는 분들은 이제 거기서 살지는 마시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도 합니다. 다음 꼭지에서 다 나올 건데 또 원룸을 할 때 또 사기 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사기. 그 수익률을 조작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 조작을 통해서 엄청 뭐 남긴대요. 그것도 이제 다음 꼭지에서 이제 다다음 꼭지 한 4번째 꼭지 정도에서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투자자라면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실패담을 꺼내는 것을 지양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굳이 필자가 스스로 친부를 내보는 이유는 이 책을 읽을 대다수의 독자들이 과거의 나와 같이 서민 출신, 수절한 생각에서다. 그래서
이 흑수저 출신 얘기하는 게 좀 관심을 가져봐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저도 제목이 요 제목 잡을 때 손가락 이야기를 하면서 흑수저 출신 이야기를 하면서 좀 접근할 수 있게 그런 분들에게 접근할 수 있게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전해 드리는 거예요. 이분 어떻게 그러면 이렇게 그 돈을 모았지? 그게 궁금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찾고 연구하고 보물찾기처럼 학교에서 보물찾기 막 하잖아요. 나무 같은 데 숨겨놓잖아요. 있는 거예요. 거기 보물이 있다. 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좀 무서운데 거기에 이제 약간 용기가 필요하고 그리고 나서 그 이상한 나라 앨리스 로버트 키요사키 아빠가 얘기하잖아요. 뭐 거울 요정인가? 하여튼 이상한 나라 앨리스의 새로운 세계로 쑥 들어가잖아요. 새로운 세계로. 처음엔 흑수저 출신이라고 하지만은 새로운 세계가 있는 거예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봐야 되는 거죠. 부분 리뷰 같은 거 들어보고 그런 게 있나 보네 뭔가. 들어봐야 되는 거죠. 그게 쌓여야 돼요. 거기 자기가 이제 마음이 거기 확신이 가야 되는 거죠. 그냥 쑥 들어보고 뭐 거기 돈 낸 데 투자해. 그게 엄청 많이 있죠. 지금 주식 회사니 뭐니 다 자기 회사가 돈 된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거기서 최상으로 높은 수익률 되는 거, 그 다음에 자기가 관리하기 용이한 부분, 그 다음에 자기랑 좀 맞는 부분, 성향상 맞는 부분, 그런 부분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추구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 이상한 나라 앨리스처럼 또 다른 현실이 있다라는 거를 인정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분들은 그 이상한 나라 앨리스 통과한 것처럼 통과하신 거예요. 통과해서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신 거예요. 딱 하나의 현실만 있는 게 아니다. 완전히 새로운 삶이 이제 펼쳐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계기로 인해서. 저희 부북 리뷰도 그런 새로운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당신들과 같은 어쩌면 더 힘들었던 필자의 경험을 반면교사 삼아 이제 그 교훈 삼아서 조금 더 빠르게 삶의 전환점을 맞이하길 바라는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떤 인트로 격이 되는 꼭지가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요, 어렸을 때 중학교 때 손가락이 이제 잘렸다. 가난해가지고 이제 못 부셨다. 거리 문제도 있었지만 가난 문제도 있어가지고 그래서 손가락이 쓰레기통에 이제 버려졌다. 그래서 열심히 연구를 하다가 돈을 벌려고 하다가 이것저것 다 해보다가 결국에는 부동산에 연이 닿아서 투자로 성공을 했다. 그 다음에 하락론자들은 그 일반 서민의 기회를 뺏는 나쁜 사람들이다. 이제 저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불로소득은 없다. 근데 불로소득 원래 나쁜 말은 아닌데 나쁜 말처럼 쓰이죠. 나쁜 말 객관적인 용어인데 불로소득은 없고 이 사람들도 리스크를 감내한다.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가 나쁜 태도다. 그 다음에 그 투자한 사람들은 알면 알수록 이제 리스크가 줄어든다. 그런 거고. 내 부동산은 오답투성이었지만은 나와 같은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주기 위해 이렇게 책을 집필하게 됐다.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꼭지에서 또 이제 알아볼게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